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나 꼽아라 라고 한다면 사실 뭐 모든 것들이 다 코미디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한 가지로 꼽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이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코미디를 하나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뭐 이런 코미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쥐들이 범죄혐의 연루가 돼가지고 누가 범죄혐의 연루가 되라고 했습니까? 쥐들이 그냥 뭐 이재명이 됐거나 김남국이 됐거나 송영길이가 됐거나 잡스러운 것들이 그렇게나 범죄혐의 연루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수사하는 것이 검찰이니까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인데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검찰공화국이다 뭐다 이렇게 지금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뭐 먹긴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뭐 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코미디인 것이 100번 양보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이 많이 들어가 있고 검찰공화국이다 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검찰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일을 잘 못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금감원장이 됐거나 법무부 장관이 됐거나 국토부 장관이 됐거나 하나같이 자들 다들 어떻습니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 공화국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거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나 뭐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뭐라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겠어요? 쥐들은 그러면은 검찰 출신들이 싹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 출신이 들어가 있고 종북 주사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종북 주사파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들어가 있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검찰 출신이 들어가 있는 게 진짜 100만 배 더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동훈 장관은 대표적인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 검찰공화국을 뭐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꼽는 게 한동훈 장관이죠. 그런데 검찰 출신이고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라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그리고 뭐 야당 전체 다 합쳐가지고 169명의 국회의원들 다 합친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핏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으시죠? 인혁당 사건 그거를 처리했던 것도 한동훈 장관이었고요. 군대와 관련된 문제 남녀의 어떤 그 차별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해결하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오늘 제가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약간 좀 뭐 이념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이념적인 부분 말고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동훈 장관이 또 해놨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원래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참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뜬금포로 튀어나오셔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뭐다 뭐 이따위 소리를 했는데 이따위 소리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절한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뭐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듣든지 그냥 생쇼에 불과한 것이겠죠. 왜? 이미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뭐 얼마나 열심히 얘기를 했었습니까? 20대 대선이 됐거나 지방선거가 됐거나 몇 번에 걸쳐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왜? 자기는 범죄에 대해서 깨끗하니까 이렇게 주장했던 양반인데 알고 보니까 범죄 그냥 뭐 백과사전 아니에요. 뭐 검찰 앞으로 이제 뭐 검사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가지고 막 범죄혐의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케이스만 그냥 싹 다 분석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권에 존재할 수 있는 범죄혐의는 다 공부하실 수 있을 거야. 완전히 그냥 범죄 백과사전 아닙니까? 그랬던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저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다음과 같이 일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의도는 좋은 것 같다. 다만 그거를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막 주소 담고 이러고 계시지 말고 다른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다는 혐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법 시스템 내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면 된다라는 것이죠.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뭐 160석이 넘는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떼법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막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만 입만 그냥 떠들어대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게 한동훈 장관의 얘기입니다. 이런 케이스만 보더라도 뭐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 그리고 국가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밖에 없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맨날 그냥 뭐 범죄 혐의 뭐 어디에 뭐 연루가 됐다. 그리고 또 그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변명하겠다. 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 맨날 그냥 뭐 후쿠시마 처리수가 됐거나 이런 걸로 선동하는 거. 이런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까지만 보더라도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쐐기를 박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론스타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 아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 관련된 사건 일치가 쭉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우선 일단 가장 중요한 사건이 2007년도 3월 달이었죠. 감사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뭔가 좀 위법한 사항이 있다, 부당한 사항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수 과정을 조금 이제 늦추게 되는, 이걸 좀 연기시키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던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2012년도 11월 달이 돼가지고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 과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내라 라고 해가지고 무려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46억 7,950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었죠. 그 중에서 이제 2억 1,650만 달러, 하나로 하면은 2,8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급하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론스타가 요구했던 금액의 4.6%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억울한 거겠죠. 감사원이 판단해가지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라고 봐서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줬던 것 뿐인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뭐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손해배상해놔라,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아치도 뭐 이런 양아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 한동훈 장관 했던 얘기가 뭐예요?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 끝까지 론스타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 뭐 론스타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다른 사건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소송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소송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론스타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식의 이제 그런 게 있었냐, 뭐 론스타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엇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사모펀드 아닙니까? 그 엘리엇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메이슨, 쉰들러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금액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엇과 관련된 그 이제 경우를 좀 보시면은 요게 이제 7.7억 달러니까 하나로 해가지고 1조 정도가 되는 또 큰 금액인데요. 당시 이제 엘리엇이 문제 삼았던 것은 삼성물산의 그 합병 과정에 대해 가지고 문제 삼았었습니다. 삼성물산의 그 주주였던 게 엘리엇이었는데 2015년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자기들의 손해를 봤다라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제기를 했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 이제 또 이재용 부회장의 뭐 승계와 관련된 것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는데, 뭐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엘리엇과 1조 분쟁에서 690억의 플러스 알파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엘리엇이 청구한 거에 비해 가지고 7% 정도만 인정이 된 그런 이제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대한민국이 승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요구했던 금액의 7% 정도밖에, 거기다 플러스 이자만 이제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으니까 엘리엇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사실 뭐 애당초 엘리엇이 이렇게 제기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비상식적이라고 보거든요. 자기들도 일종의 이제 합병이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 투자 결과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한테 자기 베팅이 실패했으니까 이거 돈을 내놔라 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거 뭐 양아치들이 할 법한 그런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이제 그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샤크펀드나 이런 뭐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욕을 먹고도 하는 것일 텐데, 뭐 어쨌거나 우리가 요 케이스가 됐거나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케이스가 됐거나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어떤 금융 사건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예 지금 뭐 논평이 됐거나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꿀먹은 벙어리 상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건 맨날 이제 뭐 국민들 선동하고 뭐 쌍팔년도 했던 그런 어떤 운동권 선동 방식, 밥 먹고 했던 거, 그것만 지금 연구하고 앉아 있고, 지금도 후쿠시마 뭐 처리수가 됐거나 이거에만 지금 씨름하고 있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조 가까이 되는 배상금을 내어줬어야 되는, 싹 다 그냥 국민들 세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 169명은 아예 그냥 하등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할 줄 아는 것은 그냥 그 슬픈 사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런 국리밖에 못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익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정치 검사가 100번 1000번 나은 것 같습니다. 만배 그리고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뭐가? 검찰공화국이 운동권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보다는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